박근혜, 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탄핵설에 휘말린 정치인들이죠. 한 사람은 나가리 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나가리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탄핵 듀오에게 새로운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생겼답니다. 이 친구의 합류로 드디어 탄핵 트리오가 완성됐는데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우선 그 친구가 누군지부터 속 시원히 말해볼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저 시발놈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나란히 조용하다 싶으면 트럼프 찡이 나라 밖을 시끄럽게 해주는 덕에 소재 고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또 왜 갑자기 탄핵설에 휘말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뻘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는 무려 전 세계 1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지난 미중 무역전쟁 편에 설명했듯이 중국도 쪽을 못 쓰는 존나 센 일진국가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내뱉는 한마디는 문재인이 내뱉는 한마디보다 수십 배는 큰 파워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 조 바이든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거예요. 잠깐, 이분도 조 씨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분도 자식 문제가 있군요. 트럼프는 바이든 부자가 뒤가 구리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수사를 요청한 거죠. 아니, 수사할만 해서 시킨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부자의 비리가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관계없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로 수사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라는 독립국가한테 수사 압력을 넣는 건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탄핵설까지 불거지게 된 건 트럼프의 정적, 바이든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1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가 상대 대권주자인 바이든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탄핵 여론은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돼 왔습니다. 그런데 하원의장 펠로시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역풍을 맞을 걸 걱정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펠로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싶다고 해서 트럼프를 멋대로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도장 깨기처럼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상원에서 한 차례 더 통과돼야 되는데 하원에는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상원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꿰차고 있는 데다 가결 조건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승산이 없는데 하원의장은 왜 갑자기 탄핵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사실 승산이 있습니다. 탄핵은 어려울지라도 국민 여론에 타격을 입힐 수는 있거든요.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에서라도 가결되면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여론이 약해지고 부정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이 그만큼 크리티컬하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왕건이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트럼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사고 메커니즘이 상당히 좋거든요. 트럼프는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제는 중국에까지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은 우크라이나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었는데 이번엔 중국에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트럼프의 압력 행사에 집중된 비난 여론을 바이든 부자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죠. 이제 미국 정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실상 미리 보는 대선!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